안녕하십니까. 나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웃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예, 일단은 동영상 강의를 밤늦게까지 만들었으나 뭐 혹여나 잘못된 게 있겠어 하고 지금 계속 들으면서 있는데 중간에 놀랍게도 음성이 깨진 부분이 있고 또 아주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주파음과 함께 그런 깨진 부분이 발견이 돼서 한 처음에는 뭐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만 있길래 뭐 그것만 있겠거니 하고 이제 그 구글 클래스 쪽에다가 그 부분만 주의하라고 썼는데 또 멀쩡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뒷부분이 또 어마어마하게 깨진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녹화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힘이 쭉 빠지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니까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은 대략 한 25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5분 뭐 그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한용운 시인의 시는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 예, 다시 말하자면 경어체를 쓰는데 경어체에서 경어체를 쓰므로 해서 좀 경건한 느낌과 분위기, 점잖은 분위기를 좀 준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 이 한용운 시인은 스님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 스님이고 일제강점기 때 많이 활동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주로 한용운 시인의 시를 좀 저항시인 쪽으로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좀 있긴 해요. 물론 일견 타다는 측면도 있고, 근데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들이 좀 그런 색채를 많이 띄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까닭 또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 같지만 이거를 이 시가 만들어졌던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단순한 어떤 사랑 이야기는 아니겠구나라는 판단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게 다시 또 글이네요. 네. 큰일 났네. 이거 일시정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야 되는데 바로 전에 동영상의 문제는 일시정지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어쨌든 글씨 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렇게 음성이 깨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정지를 못 하겠는 거야. 무서워서. 그냥 실시간으로 그리고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넘기시든가 하세요. 내 팔자야. 자, 일단 작 진짜 작가가 존재합니다. 작가. 그다음에 작가는 작품을 쓰죠.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 작가, 독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세계 혹은 현실이 존재하죠. 얘네들을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근데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작품만 나는 작가가 누구든 독자가 어떤 영향을 받건 혹은 작품이 쓰여졌던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어땠던지 간에 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작품만 보겠다. 작품 속에 드러난 어떤 문체라든지 어조라든지 표현법에만 그리고 그 작품의 어떤 구성 이것만 관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이라 합니다. 아니면 구조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에 집중을 해서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집중을 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분석하는 관점, 평가하는 관점을 갖다가 효용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효능적 관점은 독자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어떠한 걸 배웠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이건 효능적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현실 이 부분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 당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어떠한가 이것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반영한다.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작품 속에서의 어떤 시대적 사회적 그 작품의 어떤 주제의식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갖다가 반영한다. 뭐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문학 작품 속에 녹아 들어있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 속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특히나 이 당신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 당신의 의미를 그러니까 구조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신의 의미를요.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찾아가야지만이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당신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은 서로 약간 대조적인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한 줄 한 줄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지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으니까 세모 표시하고 당신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는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한대. 긍정적인 시어는 하트 표시합시다. 또 그 다음에 백발 얘는 좀 부정적이니까 네모 표시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해. 붉은색 얼굴을 사랑한다는 거죠. 붉은색 얼굴이라는 것은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혈색이 좋은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젊음 나 이런 면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해. 백발 그러니까 늙음. 사실 늙은 사람을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젊음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늙음보다는 그죠? 근데 이 당신이라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나의 긍정적인 면만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구겠어요? 부모님. 또 누굴까? 담임 선생님. 네, 어쨌든 저는 2학년 3반 학생들 모두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어쨌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건적으로 난 요것만 너의 이것만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대. 근데 그게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래. 자, 여기 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래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한대. 미소.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행복쯤으로 볼 수 있겠죠? 행복이라 쓸까요? 여기 행복. 아주 행복하죠. 그죠? 행복, 뭐 기쁨 이런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한대요. 눈물. 부정적이죠. 눈물, 슬픔, 좌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불행 이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조사 얘가 중요한 거야. 뭐뭐만을 사랑한다.
뭐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소만, 이것만 딱 골라서.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뭐 긍정적인 것도 좋아하고 미소도 좋아하고 젊음도 좋아하고 하지만 눈물도 좋아하고 백발도 좋아하고 모든 걸 사랑합니다. 이 도, 이것도. 난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요것만 좋아해. 나는 떡볶이만 먹을래. 다른 건 다 빼놓고 떡볶이만 먹을래. 떡볶이만 먹을래. 라고 하는 것과 야, 떡볶이도 먹을래. 튀김도 먹을래. 순대도 먹을래. 이것저것 다 먹을래. 다르죠, 의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내가 당신을 기다린대요. 기다리는 건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할 까닭입니다. 똑같이 표시해 봅시다. 역시 다른 사람들은 좀 부정적이고요. 당신은 긍정적인데 나의 건강만을 사랑한대. 난 네가 건강해서 좋아. 난 너의 어떤 존재 자체가 참 마음에 들어. 네가 살아있던 어떤 증거, 아주 쿵쾅쿵쾅거리는 그 심장, 난 너무 그게 좋아. 그것만, 단지 그것만 좋아.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마저도 사랑하는 거야. 죽음. 그래, 네가 건강한 것도 좋고 젊은 것도 좋고 너의 미소도 좋아. 하지만 난 너의 백발도 사랑하고 너의 슬픔인 눈물도 좋아하고 하지만 너의 소멸을 띠고 있는 그 죽음마저도 난 너의 모든 걸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 이거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일단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끝났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1년, 2년, 3년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내가 당신을 못마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뭐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뭐뭐도 사랑할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못마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뭐뭐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뭐뭐도 사랑할 까닭입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반복된다는 건데, 그죠? 반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의미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 강조, 또 하나는 운율 형성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걸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핵심 정리를 적고 그 다음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무서운 게 이게 녹음이 깨지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제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지금 녹음을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 핵심 정리는 뭐 자습서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전에 올렸던 음성이 깨졌던 그 동영상 그 끝자락에 그 핵심 정리 있으니까요. 그 일시정지 해놓고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책에다가 필기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3분, 아까 15분이라 말했는데 13분까지 했네요. 뭐 혹시 빼먹은 거 없나 모르겠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는 점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인 의미를 시어를 사용했다는 점 이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어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의 속성의 것을 갖다가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갖다 등장시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더 막 눈에 띄게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걸 한용운 시인이 좀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빗대어서 얼만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적인 의미를 띠는 시어를 사용했다는 점, 그 점을 말해주고 싶었고 당신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직접 친구들과 논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